수요 리포트의 김태환입니다. 전일 정시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컸던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의 디폴트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도 2050포인트가 이탈되었다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시장 자체도 장중한테 18포인트 이하 나오 조정을 받다가 또 플러스권에 반등을 주면서 여러분들 상당히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불확실성 자체가 완전히 해소가 되어져 있는 그런 시장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금일 국내 정시 자체도 큰 폭의 변동성 자체는 없다 하더라도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일단 큰 폭의 흐름 자체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정시 자체에서도 다소 현금화의 병행 전략 자체를 좀 세우면서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 이렇게 좀 단기적인 반등권에서는 좀 매도해서 현금화 전략을 좀 적절히 섞어가는 그런 투자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요 리포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종목은 그동안 탑5 시간을 통해서도 세 차례나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렸던 바텍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5월 18일 날 매수 이후에 다시 한번 6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2차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일단 바텍 같은 경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일단 내수 탈피 그리고 해외 시장의 성장이 가시화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매수가는 28,4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렸고 목표가는 3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바텍 같은 경우는 전일 코스닥의 6월 30일자로 742.27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바텍은 52주 신고가가 31,700원이고 최저가는 19,300원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31,650원까지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등락을 현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것은 이제 부채 비율이 112%입니다. 130%대에서 112%까지 계속적으로 3개년 연속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예상해보면 2017년 정도에서는 100% 이하권으로 부채 비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한 주요 주주는 이제 바텍 이후 홀딩스가 특수관계 6인을 포함해서 55.35%의 지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5.5%를 갖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유통 물량 같은 경우는 35% 정도 전후에 물량이 현재 시장에서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의료기기 시장. 일전에도 제가 아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정시 자체가 좀 출렁이면서 아이센스가 여러분들에게 설정해드렸던 58,500원의 매수가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57,100원까지 저점을 찍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손절가는 55,000원 정도 아이센스는 설정해두면서 목표가 7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는데요. 바텍도 이 의료기기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서는 뭐 우리가 좀 성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자체는 3,284억 달러. 그러니까 한 우리 $1 정도 기준으로 보면 한 360조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평균 한 8% 정도로 지속적인 시장이 확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국내 의료 시장 규모 자체는 아직까지는 4조 원 정도의 전후한 그 같은 시장은 좀 미미한 그런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의료용품이나 진단기기, 치료기기, 치과 재료 분야에서는 시장 자체는 이제 점진적으로 영산 진단기기 이쪽이 이제 실질적으로 바텍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산 진단기기 시장은 이제 800억 달러 정도 규모니까 한 90조 정도 가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의 기기가 교체가 되면서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15% 정도 성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바텍의 이제 주요 사업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팍스아이라든지 팍스아이 3D, 2D 이와 같은 시리즈를 통해서 영산 진단 장비를 개발하는 그런 제조업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주요 사업 부분은 이제 덴탈 이미징 사업 그리고 디지털 엑스레이 디텍터 사업인데 덴탈 이미징 사업 같은 경우가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한 75% 그리고 디텍터 사업 부분 자체가 한 25% 정도의 매출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제품 팍스아이 3D 스마트, 물론 작년 2014년 9월 달에 출시가 되어서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도 올 1분기 매출이 좀 반영이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2015년 하반기부터 해외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TFT 디텍터와 그리고 CMOS 디텍터를 우리가 간단히 좀 비교를 해보면요. 물론 뒤에 제가 좀 그림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TFT 디텍터 그리고 CMOS 디텍터 이 두 가지 측면 자체는 여러분들이 좀 간략하게 장점과 단점 정도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TFT 디텍터 같은 경우는 경제성이 있는 대면적 센서가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가 CT 촬영을 할 때도 방사선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이 좀 적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다만 단점은 잔상 현상으로 이제 동영상 구현 자체가 어려운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CMOS 디텍터 자체가 잔상이 없는 고속 영상 자체가 가능하고, 그리고 역시 피폭량이 좀 적은 것은 TFT 디텍터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단점은 이제 웨이퍼의 크기 자체가 300mm 정도 이하로 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디텍터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엑스레이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아까도 제가 초서두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외 시장의 성장성 모멘텀 자체가 바텍의 향후에 기대치를 좀 많이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팍스아이 3D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사선량이 적고, 그리고 하나의 센서로 2D와 3D를 동시에 영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인데, 7월 달과 8월 달 중에서 유럽에서 중요한 CE 인정을 받고 난 이후에 해외 매출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는가. CE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이제 실질적인 CE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은 유럽에다가 이제 제품을 실질적으로 수출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CE 인정을 좀 예상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한 9월 달과 10월 달 중에 미국 FDA의 승인을 또 예상을 해서 실질적인 북미 시장에서 신제품의 본격적인 매출 자체의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중국 시장의 점유율뿐만 아니라 북미 시장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측면 속에서 신제품의 실질적인 매출의 증대, 그리고 실질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 회사 자체가 지금 현재 꾸준하게 외형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 브레이크가 좀 걸리지 않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 회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주력 제품이 이제 2D 이미징이나 뭐 3D 이미징 같은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팍스아이 시리즈고, 팍스 400.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부분 세 번째 그림이 바로 신제품 출시 팍스아이 3D 스마트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림 프리미엄 정도의 제품인데요. 이번에도 팍스아이 3D 스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촬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3인1 시스템이라고 해서 수진자, 이제 치과의 어떤 그 진료를 받으러 간 수진자가 이동 없이 한 자리에서 파노라마뿐만 아니라 영상 2D와 3D까지 일시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춘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디텍터인데요. 디텍터 자체에 대해서 아까 제가 디지털 영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생긴 부분들 자체가 디텍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핵심 손익 및 투자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2015년 같은 경우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2,1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한 370억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지 않겠는가. 역시 뭐 사상 최대의 매출과 이익률을 좀 기록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물론 이제 2분기의 매출 자체는 한 500억 원 정도에서 실질적인 이 영업이익도 한 10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분기 대비도 조금 더 추가적인 이익률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영업이익률적인 측면 자체가 13년 대비 14년도가 16.25%까지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물론 바텍 레이언스의 디텍터를 실질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익률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2,150억 원에 37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해 달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핵심 포인트인데요. 아까 계속적으로 이제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던 총체적인 이제 키 포인트가 되겠죠. 유럽과 그리고 북미 등 해외 시장의 성장성 자체가 하반기 시인증뿐만 아니라 FDA 승인과 더불어서 좀 더 추가적인 성장성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자회사 바텍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매출이 750억 원에 영업이익 자체가 실질적으로 100억 원 이상, 105억 원 정도를 달성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회사 바텍 레이언스의 기업 공개를 통해서 지분 가치의 상승, 그죠? 재무구조의 또 전반적인 성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45%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텍 레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3개년 동안 해외 진출을 통해서 거의 매출의 70%를 바텍 레이언스가 차지할 정도로 기술력을 이미 해외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IPO를 통한 바텍의 실질적인 그 플러스 효과 자체는 상당히 크지 않겠는가, 시너지 효과 자체는 크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기 실적 증감이 하반기에 추가적인 수익성 증대. 국내 시장 점유율 자체는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인 해외 시장의 점유율 자체는 10% 정도로 한 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 유럽 시장, 북미 시장, 그리고 기존에 진출해 있는 중국 시장 자체까지도 감안을 해본다면 이 회사 자체가 향후에 지금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추가적인 외형을 더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 자체도 아직까지도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산점을 주더라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도 제가 서두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8일 날 탑5를 통해서 1차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6월 달 들어서도 2차적인 매수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단기적인 종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탑5 종목 시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바텍에 대해서 에이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초에 1차 매수가 그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눌림목 이후에 2차 매수 자체, 원이 좀 그려져 있는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 2차 매수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물론 애초에 1차적인 목표가 자체가 3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31,000원 선을 돌파해서 31,650원에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최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번 주 양봉, 그리고 오늘 엄봉, 어제 전일 같은 경우 엄봉을 만들면서 29,100원에 마감을 했던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자체에 대한 매출이나 외형과 그리고 실적 호전과 더불은 이런 가산점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 정도는 34,000원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20주 이동 평균선이 되겠죠. 노란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제 매물대로 작용했던 부분인데 이 매물대 자체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어찌 보면 좀 쌍봉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매물대 자체가 이탈하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는 강력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여나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26,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설정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봉으로 보면 확실하게 쌍봉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1차 상승 이후에 조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엘리베이터 파동의 어떤 그 흐름 자체를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상승의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 자체는 실질적인 이 상승 흐름 자체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34,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애초에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셔서 이익을 실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 아니면 일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에 관심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는데, 어쨌든 간에 일단 이 흐름 자체에 대해서 큰 흐름을 여러분들께 좀 참조를 하셔서 매매 전략을 좀 세워두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요 리포트 오늘 이 시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